자, 안녕하세요. 강창정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충치가 충치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이런 충치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파다 보면 의외로 가다가 이렇게 멈추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딱딱한 충치라 그러는데 이걸 어펙티드 덴티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그냥 좋은 충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정말 이렇게 가다 멈추는 경우를 많이 봐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됐으면 벌써 신경치료를 다 해버렸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충치가 멈추는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치아를 보면은 범랑질하는 겉에 껍질, 상아지, 속살, 그다음에 우리가 상하세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자, 상하세간이라는 게 뭐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양치질을 하게 되면 요 얇은 관 속에 이런 신경 다발이나 그 오돈토블라스트라는 그런 게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자극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겉에 껍질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렇게 크리스탈 덩어리, 그러니까 칼슘 무기질 입자 요걸로 이루어져 있고요. 속껍질은 뭐냐면 아까 상하세간이라고 이게 상하세간이에요. 상하세간이 이렇게 있으면 신경관이라고 설명할게요. 그 주변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교원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우리가 힘줄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에 크리스탈, 이렇게 네모난 크리스탈이 사실 네모나지는 않죠. 육방형이니까 이런 약간 뭐 육각형? 단면이 이런 식이고, 이런 것들이 약간 길게 이런 구조라 생각하면 돼서 요런 구조들이 이 안에 같이 섞여 있습니다. 구조가 틀리죠. 그래서 이게 교원질이 왜 필요하냐면 탄성이 필요하니까요. 겉에는 철갑이지만 안은 좀 씹을 때마다 움직여야 되니까 탄성을 위해서 교원질, 즉 힘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충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충치가 이 상아질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속살까지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이렇게 녹여요. 녹여서 크리스탈 입자들도 이렇게 빠져나오고, 또 이렇게 교원질이라 그러죠. 힘줄도 잘게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걸 단면을 보면은 충치가 진행하면 이게 나쁜 충치라 할게요. 임팩티드 덴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펙티드 덴틴이라는 부위는 요런 부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단단해지면서 충치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신경을 보호하게 되죠. 그래서 충치가 아까처럼 더 진행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단면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아까 보셨죠? 주변, 즉 상하세관 주변에 있던 뭐죠? 콜라겐들이 잘게 쪼개지고 입자들, 즉 칼슘 무기질 입자들이 그 가늘한 상하세관에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막아지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직접 살펴보면 단면을 보면은 아까 크리스탈 입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생긴 입자들이 막 생겨 있고요. 그걸 휘트록 락인가 라이트인가 그런 좀 발음이 좀 허망한데 좀 그렇습니다. 고런 거와 또 섬유질 같은 경우로 이런 걸로 다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딱딱하게 막게 되는 거죠. 단면으로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는 앞에는 물렁물렁한 충치, 나쁜 충치라고 생각하시죠. 그다음에 좀 더 안으로 하면 미네랄 디파지라서 이런 칼슘이나 우리가 콜라겐 파이버, 즉 이렇게 콜라겐 파이버들이 잘게 디그라데이션이 쪼개진 놈들과 이렇게 쪼개진 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던 상하세관, 신경관이라고 설명할게요. 신경관 주변에 여기 여기 이제 신경이 요렇게 둘둘둘 말아 나오고, 이건 오돈토블라스트 거기까지 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런 작은 입자들이 여기 이게 녹아서 이렇게 막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단단한 구조를 이룸으로써 아까 저희가 보았던 이런 형식의 구조를 이루게 되고, 요런 놈들이 좀 더 음식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범랑질이죠. 겉에 껍질이 깨져 나가거나 노출이 된 상태에서 음식물에 의해서 착색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봤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가끔 시꺼멓게 돼서 충치가 멈춰져 있어서 몇 년씩 닦기만 해도 거의 5 년씩 그냥 버티더라고요. 이런 충치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걸 놔둬서는 안 되겠죠. 치료를 하는 게 맞긴 하는데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충치를 갖다가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갖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라서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사탕. 그쵸? 사탕을 덜 먹고 양치질 잘해서 음식물들을 제거함으로써 충치균이 진행할 수 있는 속도를 늦춰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봤던 과정들이 사실은 말은 쉽죠. 말은 쉽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추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 단 거 좋아하고 양치질 안 하게 되면 굉장히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섬유 뭐지 힘줄이라든지 크리스탈이 녹아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걸 갖다가 제거해 주니까 그게 이렇게 쌓아준, 즉 막아서 아이고 막아주는 그런 기능보다도 훨씬 더 빨리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충치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양치를 철 양 아이고 씨. 사탕 먹으면 안 되고 이거 양치를 잘해야 되고 탄산수 음료수 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간에 아마 화면이 좀 끊어졌을 텐데 제가 오늘 처음 시도하는 스타일이라 이게 아마 좀 됩니다. 저 혼자 하는 거라 이거 뭐 발로 다 손질 밭짓으로 하는 거라 오해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끝. 빠르죠. 이렇게 빨리 안 하면 사람들이 다 못 봐요. 인내심이 없어요. 요즘 저도 그래요. 저도 푹 보고 끝나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보지 마시고 그냥 사담입니다. 자, 오늘 있었던 걸 보면 환자들이 걱정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1년마다 6개월마다 지켜보면 돼. 다른 치과 선생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자. 뭐 이 선생님한테 뭐 치료를 말자 그러면 다른 선생님한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면 다 과잉 진료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H가는 예를 들어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죠? 가격이나 치료비나 이런 건 좀 바꾸겠습니다. 가격대가 비슷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하겠죠. 자, 하나는 50만 원, 하나는 100만 원, 하나는 15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저희 이제 유튜브를 봤으니까 이거 과잉 진료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 치과를 확인해 보자 했더니 사실은 얘도 맞고 150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강 원장님? 그럼 뭐 대도 않는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환자의 상태가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충치가 초기 충치였으면 사실 많이 부른 사람은 다 거짓말이죠.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분은 뭐냐면 중간 단계 충치가 많았어요. 뭐냐면 굉장히 뭐 어떤 선생님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때우기만 하면 되는 충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이건 신경 치료해야 된다."라고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파봐야 안다가 정답이에요. 그 정도가. 그러니까 중간 충치부터는 사실은 이게 파봐야 한다가 정답이지 뭐 이걸 때우기만 해야 된다 아니면 신경치료하고 씌워야 된다 이렇게 딱 확답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제가 진단하기에도 야 이건 진짜 신경치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되게 심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치과나 또 150이 나온 치과나 나쁜 치과가 아니다. 나쁜 치과가 아니니까 오해는 마라. 무슨 얘기냐면 이 치과 선생님 뭐라고 진단 내리시냐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걸 일단 때우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지켜보자. 그리고 다음에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나머지 치과들은 지금 한꺼번에 다 합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그 치료한 게 너무 커요. 부위들이 크고 옛날에 그냥 그런 부위들이 다시 충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이제 좀 더 빨리 치료를 하자는 쪽으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이쪽은 그래도 부담될 수 있으니 조금 최소한 것만 요것만 하고 요거는 지켜보고 다음에 하자. 또 요거는 지켜보자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환자분이 좀 여유가 되시고 걱정이 많으시면 200 이게 다음 진단이 많은 것이 맞고 결국 이분이 한 치료를 갖다가 1년 후, 2년 후가 되면 150이 나온 치료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부담스럽다면 먼저 이렇게 적게 치료를 한번 해 보시되 아마 하시다 보면 신경치료 하자고 할 수도 있으니 이거는 과잉 진료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 강 원장이 말했던 그런 경우구나라고 치료를 받으시고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다음에 좀 더 차분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2-3년 후에는 이렇게 진단을 200 내린 선생님의 진단에 가까운 진단이 150에 가까운 진단이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라. 그래서 본인이 여유가 되시고 부담이 없다면 이러한 치과는 나쁘진 않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여유가 없거나 또 그래도 나는 좀 신뢰감이 안 돼서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선생님 진단에 맞추어서 진단을 한다고 해서 어 정말 2-3년 지났을 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라고 알려드려서 좋은 치과에 가신 거니까 오해하지는 말라. 환자가 이런 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문제 삼는 거는 초기 충치를 갖다가 무조건 빨리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애매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치 치료를 했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2-3년 정도 막말로 최대 이후에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을 진단한 거에 대해서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잉 진료를 얘기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후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환자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여유가 되시고 돈도 있으시고 된다면 걱정되신다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가 된다면 저는 그 둘의 차이를 관리를 하지 않는 건데 그렇지만 환자분들은 요즘 같은 세상은 다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해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선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치과가 좀 더 두 군데 정도는 가신 다음에 치료를 하신다면 그 차이가 왜 큰지를 알아본다면 과잉 진료인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과잉 진료가 아닐 경우에는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결국 시간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죠. 2-3년 후에 할 거를 지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아까처럼 중간 정도의 충치거나 본인이 때운 게 많아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면 그 진단 차이를
빨리 하자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지금 천천히 합시다라고 한 선생님이 그런 데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 자신이 조금 심한 게 많다면 그런 진단이 무조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에이 나쁜 선생님이야라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여유가 없는 분일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조금 낮게 진단하는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은 빨리 했을 때, 적게 했을 때 환자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선택이 건을 좀 빼앗는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미리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차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부는, 전반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후반부는 그저 제가 그날 앞으로는 이제 그날 좀 느꼈던 느낌들, 진료하면서 좀 이런 거는 고쳤으면 이런 건 오해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다라는 거 위주로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바로 들어가네. 바로 쑥 쑤시네. 할 수 없습니다. 제 편집 실력이 없으니까. 자, 저 편집이 없으니까 손으로 눌러야 돼. 항상 이렇게 가야 돼, 직접.